자, 안 준 사람 없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일단은 해야 되는 거 뭐냐면 이미 알고 있죠? 자취의 방정식을 할 겁니다. 자취의 방정식. 자, 우리가 자취라고 하는 거는요, 뭐예요? 그렇죠. 흔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흔적. 그래서 어떤 점이 지나가는 흔적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목적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나한테 y는 ax라고 하는, ax? 자, y는 2분의 1x라고 하는 이러한 만약에 직선이 있다라고 해. 그리고 걔 위를 지나가는 a, b라고 하는 점이 있다 그래요.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지나간다라고 할 때는 뭘 해줍니까? 그렇죠. 대입을 해주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b가 2분의 1 a를 만족한다 이렇게 갖고 쓴단 말이야. 그지? 또는 정리해가지고 a-2b는 0이라고 갖다가 쓰기도 해요. 그죠? 그러면 요거 이제 우리는 y는 2분의 1 x 위에 a, b가 있을 때 대입한다라고 하는 요 내용을 반대로 갖다가 바꿔보자라고 하는 게 자체 방정식의 일단 기본 포인트야. 반대로 바꾸자는 건 뭐냐면 자, 요렇게 쓰여져 있는 요 식을 보고서는 x-2y는 0이다라고 하는 어떤 직선 위에 얘 위에 a, b가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자는 소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자, 나한테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4다. 이렇게 갖고 써져 있는 어떤 식이 있대. 그러면 요것도 어떻게 해석을 하자는 소린 거야? 그렇지.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4라고 하는 요런 원 위에 a, b라고 하는 저 점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요런 포인트를 가지고 이해를 하자는 건데 자, 이제 그래서 그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지금 배우고 있었던 몇몇 가지 범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평면좌표에서 배웠던 것들, 그지?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웠던 것들, 그리고 원의 방정식에서 배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오늘 총 유형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거든요. 전체 유형 정리.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포인트는 됐고, 그러면 우리 자취라고 하는 거, 저거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세 가지만 잘하시면 되거든요. 세 가지. 어떤 것만 잘하면 되냐면, 일단 첫 번째, 반드시 동점하고 정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 동점은 뭐야? 움직이는 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로 정해지지 않은 점을 동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점은 뭐야? 고정점을 얘기해요. 그 정해져 있는 점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있지. 우리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하는 원 위에 a, b라고 하는 원이 있대. 요거는 동점에 대한 얘기야? 정점에 대한 얘기야? 동점에 대한 얘기죠. 그죠? 움직이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 자, 나한테 x-2y는 0이다라고 하는 직선 위에도 a, b가 있다라고 하면 정해지지 않은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 자, 동점은 우리 항상 어떻게 한다? 그렇지. 동점은 항상 미지수로 지정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 그렇지. 미지수로. 근데 어떻게 지정을 하면 되냐면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미지수로 지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점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오도 만약에 P라고 하는 점이 동점이래. A, B라고 지정을 하세요. 근데 만약에 Q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얘도 동점이래. 그러면 뭐 A-, P-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는 소리야. 그 다음에 R점도 나왔어. 그러면 얘도 A2-, B2- 이런 식으로 갖다가 지정을 하는 소린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게 첫 번째. 요게 첫 번째.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동점이 이 어떤 동점이 지나가는 도형이 있습니다. 동점이 지나가는 도형이 있으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대입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 나한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라고 하는 원이 있고요. 얘 위에 어떤 한 점 P를 잡았더니 그 A, B라고 하는 점이 제 위를 지나가게 되었대. 라고 하는 식으로 문제가 나온 거야. 그러면 걔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이니까 뭐 해주시면 된다고?
대입을 해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대입해 준 거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4다라고 하는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문제에 주어진 관계라고 하는 게 있을 거거든? 문제에서 주어진 관계. 예를 들어 문제에서 어떤 관계를 원하냐면 그 원 위에 있는 한 점과 바깥에 있는 어떤 한 점에 대해서 그 둘의 중점을 원해. 예를 들어. 또는 2대1로 또는 3대1로 갖다가 내분하거나 외분한 점을 원해. 이런 식으로 그 문제에 주어진 어떤 관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관계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식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 관계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줘요. 그 첫 번째에 주어져 있는 점과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관계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서 이 식을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갖다가 2번 식에다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딱 이 세 가지만 항상 지키면 돼. 근데 자 봐봐. 그러니까 다시 첫 번째 동점은 지나가는 동점이 있으면 그 모든 동점들은 다 항상 미지수로 만들어진다. 모든 점들을.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동점이 지나가는 도형이 있다면 그 도형에 대입을 해줘서 식을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에 주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러면 그 식을 정리를 해갖고 어디다가 2번 식에다 집어넣는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만 항상 지켜주면 되는데 가끔씩 점은 주어졌는데 지나가는 도형이 안 주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1번에서 3번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됐어요? 항상 이렇게 자 동점을 지정하고 그 동점이 지나가는 도형이 있으면 식을 만들고 문제에서 주어진 관계를 갖고 식을 정리하시면 되는데 그 동점이 지나가는 도형이 없다면 그러면 바로 3번으로 넘어가면 된다고. 항상 요 세 가지의 관계만 지킬 수 있으면 그러면 웬만한 정도의 자취방정식 문제는 거의 다 풀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물론 근데 이제 그것들을 초월해가지고 조금 더 쉽게 나오거나 조금 더 어렵게 나오거나 조금 더 개념적인 부분으로 파고들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 거지. 그런 것들만 이제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하면서 얘기를 해줄 거고요. 기본은 항상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서 문제를 풀 거다라고 하는 거야. 기본은. 자,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문제를 조금 풀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1번 문제로 가시면 돼요. 1번 문제. 1번 문제. 자, 1번 문제. 1번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개의 점이 있대요. A점은 3,6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점은 2,3이라고 되어 있대. 이때 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굉장히 그냥 이지한 문제, 그냥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거든. 그러면 내가 두 개의 점이 주어졌고요.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임의의 한 점이 주어졌어요. 저는 뭐 해야 됩니까? 예, 미지수를 설정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점 P 하나를 A, B라고 주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이 문제에서 그러면 동점을 지정을 했어. 두 번째, 이 동점이 지나가는 도형이 있나요? 없죠. 주어지지 않았죠. 그죠? 그러면 바로 어디로 넘어가면 된다고? 3번으로 넘어가면 된다고. 3번이 뭐야? 이 문제에 주어진 관계가 뭐예요? 그렇지. 이 AP라고 하는 길이와 BP라고 하는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관계지, 그지? 그러니까 AP하고 BP의 길이를 구하시면 돼요. 자, 루트 AP 길이 A-3의 제곱 더하기 B-6의 제곱과 루트 A-2의 제곱 더하기 B-3의 제곱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정리.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에다가 B제곱 마이너스 12B 플러스 36이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에다가 B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9가 되겠지. 여기까지. 자, 그래서 사라질 거 사라지고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사라지고요. 정리하시면 2A 그 다음 플러스 6B 그 다음에
플러스 45고 얘는 플러스 13이니까 넘기면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32는 0이다 이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A 플러스 3B 마이너스 16은 0이다 이렇게 해갖고 식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의 방향성만 바꾸면 된다 그랬죠 아까 전에. 자, 우리는 요걸 보고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라고? 그렇지.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6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 위에 누가 지나간다? a, b가 지나간다라고 마지막에 읽을 수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항상 그러니까 그렇게 세 가지의 관계만 지키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작이야. 요게 시작. 괜찮지? 요런 식으로 시작을 할 거란 소리고요. 자, 그러면 1번은 그렇게 일단 끝. 그 다음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자, 계속 저 세 가지의 단계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우리 2번 문제는 어떠냐면요. 똑같이 A, B 두 점이 주어졌어. A점은 2,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B점의 좌표는 3, 5라고 주어졌대요.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관계는 뭐냐면은 어떤 임의의 한 점 P에 대해서 PA의 길이의 제곱 빼기 PB 길이의 제곱이 5를 만족하는 그런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여기에서 동점은 누구예요? P죠. 그러니까 저는 P점을 어떻게 해줘야겠어? 미지수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죠? A, B. 그 다음 두 번째. 이 P라고 하는 점이 지나가는 도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러면 3번으로 바로 넘어가면 되겠네. 자, 3번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관계는 뭡니까? 그렇지. 길이 제곱 빼기 길이 제곱 했더니 5가 되었다는 게 이 문제에서 원하는 관계지. 그지? 그래서 그거 갖고서 그대로 갖다가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A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1의 제곱에서 누구를? A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5의 제곱을 뺐더니 5가 됐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1000개.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B 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에서 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B제곱 마이너스 10B 플러스 25를 뺐더니 5가 되었다고. 자, 그러면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날라가고요. 이제 남은 것들 2A 그 다음에 2B랑 플러스 10B니까 플러스 12B 그래서 얘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4고 여기는 5니까 얘 마이너스 34가 0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A 플러스 6B 빼기 17은 0이다 이렇게 만들어지시면 자, 이 A, B가 지나가는 도형의 방정식은 뭐가 된다? 그렇지. X 플러스 6Y 마이너스 17은 0이다. 얘 위에 A, B가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계산이 틀렸어요? 왜죠? 플러스 12B.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34. 플러스 5 날라갔잖아. 그쵸? 괜찮죠? 자, 그러면 저렇게 해갖고 우리는 점 P라고 하는 애를 P가 지나가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린 거야. 자, 똑같은 방식으로 가고 있죠. 그죠? 계속 일단은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풀 겁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3번. 3번 문제도 어떠냐? 우리 점 A 2,8이 주어졌대. 자, A점은요, 2,8이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Y는 2X 플러스 1, 요런 점 위를 움직이는 점 B에 대해서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Y는 2X 플러스 1은 증가하면서 위쪽 지나가는 이런 애가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2,8은요,
쟤보다 더 위에 있는, 자, 2x 플러스 1은 대충 이런 식으로 생긴 애고, 그지? 2,8은 요런 데에 주어져 있는 어떤 한 점이란 말이야, 그지? 자, 이때 내가 뭘 원하냐면은 얘 위를 움직이고 있는 어떤 한 점 B에 대해서 이 A, B를 어떻게 하고 싶대요? 그렇죠. 2대 1로 내분하는 어떤 한 점이 궁금하다라고 하는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애가 지나가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그런 문제거든. 자, 1번 어떻게 해야 돼? 미지수 설정을 해야겠죠. 누가 동점입니까? B점이 동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B점을 A, B라고 지정을 할 거예요. 됐나요? 됐나요? 그렇죠. 안 됐죠. 자, 뭐가 또 있어? 우리가 B점이 여기 있으면은 얘가 여기 만들어지겠지만 B점이 어디 있으면? 이런 데 있으면은 그러면 걔를 또 2대1로 내분하는 점은 이런 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지? 즉 B가 얘 위를 움직임에 따라서 얘도 똑같이 움직이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점 P라고 합시다. 자, P점도 우리 어떻게 해줘야 돼?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항상 모든 점들을 다 봐야 된다고. 모든 점들. 움직이는 모든 점들을 다 미지수로 만듭니다. 자, 그러면 1번 됐고 2번. 내가 지금 지정한 동점이 두 개가 있어요. B하고 P. 그 중에서 지나가는 도형이 있는 점이 있는 애가 있니? B점은 누구 위에 있어? Y는 2x 플러스 1 위에 있으니까 대입을 하시면 B가 2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해갖고 식이 하나 나오겠죠. 그죠? 요게 두 번째.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주어진 관계를 보시면 되지. 자, 문제에서 주어진 관계는 뭡니까? A점 2,8과 B점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이 점이 P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문제에서 원하는 관계지. 그러니까 그대로 갖다가 써주시면 돼요. 자, 2대 1로 내분합니다. 내분점 3분의 2a 플러스 2, 3분의 2b 플러스 8인데 그 점이 바로 뭐가 되면 되는 거야? a 다시 b 다시가 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 이거 3번 관계 쓴 다음에 어떻게 해달라 그랬어? 식을 정리해서 갖다 박아달라 그랬어요. 그죠? 자, 정리를 합니다. 정리 어떻게 해? 2a 플러스 2가 3a 다시니까 2a는 3a 다시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러면 a는 2분의 3a 다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2b 플러스 8이 얼마고? 3b 다시고 그러면 2b가 3b 다시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따라서 b의 값이 2분의 3b 다시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걔를 어떻게 해라? 그대로 갖다가 박아라. 자, 그대로 갖다가 박으시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분의 3b 다시 마이너스 4는 2 곱하기 2분의 3a 다시 마이너스 1은 바깥쪽이지. 마이너스 1, 그 다음 플러스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됐나요? 자, 그래서 그대로 갖다가 정리를 해줍니다. 2 다 곱할게요. 곱하면 어떻게 돼? 3b 다시 마이너스 8은 6a 다시 그 다음 마이너스 4 플러스 2가 되니까 6a 다시 마이너스 3b 다시 그 다음에 플러스 6은 0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3으로 나누시면 2a 다시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2가 0이다 나오니까 이제 뭐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어? 그치? 2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위에 누가 지나가고 있다? a 다시 b 다시라고 하는 애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죠. 괜찮아요? 항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항상 3단계에 맞춰가지고 모든 점들 다 지정한 다음에 그거 하나하나 갖다가 쭉 바꿔주면서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건 P점이 움직이는 자취를 원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P점에 관련된, 즉 A-B-에 관련된 식으로 모조리 다 바꿔주면 된다고.
괜찮아? 요렇게 해서 나가시면 된다는 소린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 4번으로 갈게요. 4번. 4번. 자, 4번은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어떤 한 점 P에 대해서 두 개의 직선 3x-4y-2는 0과 4x-3y-2는 0 얘들과의 거리가 같은 그런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예, 일단은 3x-4y-2는 0이다.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 4x-3y-2는 0이다.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거리 위에 있는 어떤 좌표 평면 위에 있는 한 점 P니까 얘가 바로 뭐가 돼야겠다? 동점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 오케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뭐 해야 돼? 자, 저 점이 지나가는 도형이 있나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주어진 관계가 뭡니까? 이 점으로부터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어떻다? 항상 같다라고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관계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대로 갖다가 써줍니다. 자, 거리 루트 25분의 절대값 3a-4b-2 얘와 루트 25분의 절대값 4a-3b-2 이렇게 되겠죠. 오기? 오케이. 그러면 어차피 25는 필요 없고요. 날리고 루트 25 날리시고요. 결국에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절대값 3a-4b-2 얘랑 절대값 4a-3b-2가 서로 같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결국엔 누구랑 누가 같은 거예요? 3a-4b-2와 4a-3b-2가 같거나 또는 마이너스 4a 플러스 3b 플러스 2하고 같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걔 갖고 식 정리하시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얘네 둘이 같다면 a 플러스 b 그는 0이다 이렇게 갖거나 나올 거고 또는 얘네 둘이 같다면 7a 마이너스 7b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오겠지, 그지? 자, 가끔씩 실수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미친 이 둘을 갖다가 연립을 해요. 하지 마세요. 알겠죠? 또는이잖아. 그리고가 아니고. 둘이 연립해갖고 A, B를 내는 건 미친 짓입니다. 왜냐면 A, B라고 하는 점이 나왔다는 건요. 어딘가에서 잣됐다는 걸 느껴야 돼요. 쟤는 나오면 안 되는 애야. 정점이 아니잖아. 그쵸?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어떤 선일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x 플러스 y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일 수가 있는 거고요. 또는 그치. 7x 마이너스 7y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직선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기하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 왜 두 개가 나와? 어떤 두 개의 선이 있으면 같은 거리에 있는 애는 어디에 있을 수 있어? 이런 데에서 이렇게 갖다가 그었더니 같은 애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또 어디에도 있어? 그렇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갖다가 그었더니 같은 거리에 있는 애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 맞지?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하나, 요렇게 해서 하나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4번도 구하시면 되겠네. 똑같이 가시면 되겠네. 똑같이 가시면.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로 그나마 좀 자주 나오는 것 중에 5번이 있습니다. 5번. 시험 문제로 좀 자주 나오는 것 중에. 자, 5번은 문제는 똑같아요. 3x-y 플러스 2는 0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는 0 저렇게 해갖고 두 개의 직선이 있대요. 오케이. 자, 직선 먼저 만들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직선 3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다. 이런 애가 하나가 있고요.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런 애가 하나가 있어요. 얘네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그런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각을 2등분. 대충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요런 애가 하나가 있고요. 요런 애가 하나가 있고,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각이 있을 거 아니야. 요 각을 어떻게 해주는? 이 각을 2등분해주는 어떤 직선을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 직선을 구했으면 좋겠다. 자,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을 구하라. 만나는 점? 이거 교점 구하자고? 그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교점을 구하는 거는 아무런 힌트도 되지는 못할 거야. 딱히 그렇게 좋은 힌트는 아니에요. 자, 이거 5번 문제는 뭐냐면은 5번 문제는 그 지금 우리 앞에 했던 4번 문제 있죠. 그죠? 4번 문제. 4번 문제가 뭐였어? 두 개의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도형의 방정식 있지, 그지? 이 문제하고요, 완전하게 똑같은 문제예요. 완전하게 똑같은 문제. 그러면 완전하게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가 왜 달라졌냐면요, 바라보는 개념의 방향성이 달라졌기 때문이야.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거에 처음 딱 들어가게 되면 뭘 배웠던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2학년 2학기 거 처음 들어가면 삼각형을 배웠거든요. 삼각형. 삼각형을 배웠어요. 삼각형에서 그 중에서도 뭐 배웠었냐면은 직각삼각형의 합동이라는 거 배웠거든. 뭐였지? 그렇죠. RHA하고 RHS 합동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R이 뭐야? 직각, right angle. 그 다음에 H, 빗변, hypotenuse. A, 앵글, 각. S는? S가 이제 선분. 사이드, 선분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각과 빗변과 한 각이 같으면은 합동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직각과 빗변과 그 외에 한 변이 같으면 합동이다 이렇게 돼갖고 RHI, RHS 합동을 배웠단 말이야. 그지? 근데 갑자기 이 내용이 뜬금없이 왜 나오면요, 이 내용을 배우면서 그 다음에 뭘 했었냐면 직각 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한 각의 2등분선의 성질이라고 하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각의 2등분선은 두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어. 어떤 성질을 갖고 있었냐? 우리가 어떤 두 개의 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각이 주어졌을 때, 자, 이 각을 2등분하는 어떤 선에 대해서, 2등분하는 선에 대해서 그 위에 한 점을 잡아서 각각의 선에다가 수선을 내리게 되면 이 선의 길이는 반드시 어떻다? 같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성질이었어요. 자, 왜 같아요? 왜 합동이야? 그렇지. 직각과 빗변 공유하고 있고 각의 크기가 같아서 RHA 합동이기 때문에 두 변의 길이도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내가 각이 주어졌을 때 아무데나 점 하나를 잡아. 아무데나 점 하나를 잡고 거기에서부터 두 개의 선에다가 빗변에 이렇게 선을 갖다가 그어요. 그랬더니 그 선의 길이가 같아지게 되었대. 그러면 그 점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요 각을 2등분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거든. 반대로 이번에는 자, 왜 2등분해요? 똑같이 합동이기 때문이죠. 그죠? 왜 합동이지? 직각과 빗변 공유하고 있고 한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무슨 합동이어서? RHS 합동이어서 각의 크기도 같다 이렇게 해갖고 결론을 내는 거였거든. 자, 이게 뭐예요? 4번 문제예요. 이게 4번 문제. 이게 뭐예요? 이게 5번 문제예요. 이해돼? 얘는 지금 뭐라고 물어봤어? 좌표 평면 위에 있는 한 점으로부터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애가 그 애를 2등분한다 이렇게 된 거지, 그지? 우리는 2등분한다는 내용은 모르지만 그렇게 되는 자취를 찾은 거라고요. 이해됨? 그게 4번 문제인 거야.
두 직선이 있을 때 좌표 평면으로부터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는 반드시 얘의 각을 2등분하는구나 라고 하는 내용이 4번 문제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내용은 뭐라고? 5번 문제는 어떤 두 개의 직선이 주어졌을 때 그 두 직선의 각을 2등분하는 애가 있다면 그러면 그 위에 아무 점이나 한 점을 잡으면 반드시 거리가 같아진다는 내용이지, 그지? 그래서 둘의 내용이 완전히 똑같아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똑같이 어떻게? 똑같이 어떻게? 그렇지. 동점 한 점 A, B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성질을 이용한다? 그렇지.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다는 내용을 이용하시면 된다고. 아, 그래서 루트 10분의 절대값 3a-b 플러스 2와 루트 10분의 절대값 a 플러스 3b-a가 서로 같겠구나. 그러니까 루트 10 날리면서 3a-b 플러스 2와 a 플러스 3b-2가 같거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b 플러스 2가 서로 같은 거겠죠, 그죠? 예, 같은 거겠죠. 그래서 예, 2a 마이너스 4b 플러스 4가 0이거나 4a 플러스 2b가 0인 직선들이 있으면 되는 거라고. 됐니? 요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된다는 소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주어진 게 어떤 애?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는 0이라는 직선이 주어지거나 또는 2x 플러스 y는 0이다. 이런 직선이 바로 a, b가 지나가는 자취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괜찮아요? 계속 똑같이 푸는 거야. 계속 똑같이. 근데 이제 4번하고 5번은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돼요. 4번하고 5번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구나. 근데 문제 자체는 완전히 똑같은 문제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완전히 똑같은 문제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6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번. 자, 6번. 이제 6번은 어떻게 되냐면요. 6번도요, 문제가 보니까 3개의 점이 주어졌어요. 어떤 점들이 주어졌냐면, A점이 마이너스 1, 1, 그 다음에 B점이 3, 마이너스 1, 그리고 C점이 5, 3이라고 주어졌어. 얘네들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는데, 이때 점 B와 삼각형 ABC의 내심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이렇게 해갖고 삼각형이 하나가 있고요. 얘가 A점 마이너스 1, 1, 얘가 B점 3, 마이너스 1, 얘가 C점 5, 3이라고 이렇게 한번 줘볼게. 그럼 우리 내심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저번의 중심이죠, 그죠? 그래서 얘가 바로 내심이 될 건데 여기서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B하고 I를 지나가는, 즉 그 두 개의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인 거야.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보면 자취랑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거든요. 뭐야? 예, 그렇죠. 우리 내심은요, 보통 내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저번의 중심이라고 외우면 별로 좋지 않아요. 뭐라고 외워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내심은요, 거기 써놓으세요. 각의 2등분선의 교점이라고 외우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각의 2등분선의 교점이다. 이렇게 갖다 외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내심은 그냥 단순하게 내저번의 중심이 아니라 각의 2등분선의 교점이다. 그러면 외심은 뭐야? 자, 외심, 외저번의 중심이 아니라 얘도 뭐야? 누구의 수직 2등분선. 누구의? 변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이다. 이렇게 갖다가 외워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내심은 가계이등분선의 교점이고요. 외심은 변의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된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I라고 하는 요 직선도 어떤 두 개의 직선의 가계이등분선이겠어? AB 직선과 BC 직선을 지나가는 그 애들의 가계이등분선이 되겠죠, 그죠? 자, 아까 가계이등분선 어떻게 구한다고요? 일단 직선을 먼저 구해야 되겠지, 그지? 자, AB 직선 먼저 구할게. 기울기.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을 지나가는 직선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정리 조금 하시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이 되니까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다음 BC 지나가는 직선도 구할게요. 기울기 2분의 4니까 2가 되네요. 그러면 기울기가 2이면서 3,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가는 2x 마이너스 7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직선은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은 0이다. 만들어지겠지, 그지? 그러면 요 두 개의 직선을 2등분하는 그러한 직선을 구할 거야. 어떻게 구해주면 돼? 그렇죠. 한 점 A, B 지정해가지고 거리 구하시면 되지, 그지? 루트 5분의 절대값 A 플러스 2B 마이너스 1과 루트 5분의 절대값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7로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2B 마이너스 1이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7과 같거나 또는 그렇지 마이너스 2A 플러스 B 플러스 7과 같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거나 또는 3A 플러스 B 마이너스 8은 0이 있다. 이렇게 갖고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둘 중에 누구입니까? 그건 어떻게 알아? 둘 중에 누구인지는? 이건 그냥 좀 더 잘 그려보시면 돼요. 좀 더 잘 그려보시면. 제가 지금 마음대로 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좀만 더 잘 그려봐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1,1 찍고요.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1 찍고요. 그 다음에 5,3 갖다가 찍고 삼각형을 만들어. 그러면 여기가 지금 A점이 되고요. 여기가 B점이 되고 여기가 C점이 되잖아. 우리는 BI 요런 애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 맞지? 자, 그러면 둘 중에 기울기 일단 음수인 거 누구? 얘죠? 얘가 왜? 얘가 3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은 0이니까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이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잘 그려보시면 돼요. 조금 더 잘. 대충 그리지 말고. 그러면은 바로 알 수 있다 해갖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예요. 괜찮아? 그래서 내심 같은 경우에도 좀 가끔 나올 때가 있거든요. 내심 같은 거 나올 때에는 저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 다시 7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7번. 자, 7번에서는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두 개의 직선. 어떻게 나왔냐면은 하나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다 주어졌고요. 하나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5는 0이다 주어졌습니다. 이때 두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어떤 점 P에서 두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RS라고 했을 때 PR 대 PS가 2대1이 되도록 하는 그런 자체 방정식을 구해라. 이제는 이거는 오히려 쉽죠, 그죠? 꼭 길이가 같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 그지? 자, 우리 어떤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그때 어떤 한 점 P에서 양쪽에다가 각각 수선을 내렸더니 같은 게 아니라 PR의 길이하고 PS의 길이의 비율을 봤더니 2대1이 나오는 애가 되었대요. 그러면 그냥 똑같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렇죠. 일단 처음에 뭐부터? 동점 지정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A, B 지정할 거고요. 두 번째,
이 동점이 지나가는 도형이 있나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세 번째. 자,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관계가 뭐죠? 이 점으로부터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그지? 거리가 절대값 2a 플러스 b 마이너스 3배 루트 5분의 절대값 a 플러스 2b 마이너스 5가 얼마가 되면 된다. 그렇지. 얘가 2대 1이 되면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오케이 됐어. 그러면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내항곱 외항곱 하시면 어차피 루트 5 루트 5는 날아갈 거니까 2배의 절대값 a 플러스 2b 마이너스 5 요거와 절대값 2a 플러스 b 마이너스 3이 서로 같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같은 경우 2a 더하기 4b 마이너스 12 2a 플러스 b 마이너스 3하고 같은 경우 또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플러스 3과 같은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3b가 7이다 이런 애가 하나가 나올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정리하시면 또는 4a 플러스 5b 마이너스 13은 0이다 이렇게 나오지. 그지? 자, 당황할 거 없죠? 일단 얘는 뭐야? 4x 플러스 5y 마이너스 13은 0이겠구나 쓰면 되는데 얘는 뭐야? 그냥 y는 3분의 7이다 쓰시면 되겠지. 그지? 왜 꼭 그런 애만 나와야 돼? 이런 애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직선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 y는 3분의 7 같은 애들도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된다는 소린 거예요. 됐죠? 예,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직선까지가 됐고요. 직선에서 그래서 보통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3단계에 의해서 문제를 갖다 푸는 것보다는요. 보통 각을 이등분하는 애들이 제일 많이 나오기는 해요. 각 이등분하는 거. 그래서 그거 또는 내심. 딱 요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각 이등분하는 거하고 내심. 됐지? 딱 그 정도 두 개. 자, 그러면 이제 8번 한번 가볼게요. 8번. 자, 8번. 8번은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4고요. 얘의 내부에 어떤 점 A가 있대요. 이때 점 P가 원 위를 움직일 때 선분 AP를 5대1로 외분하는 점 Q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지, 그지?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 우리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가 있고요. 그런 원이 그려지면 그 원의 내부에 한 점 P가 있대. A가 있대. 예, A가 있대요, A.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 P가 이 원 위를 움직이고 있을 때 AP를 5대1로 외분하는 점에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인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얘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P 동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저는 P점을 하나 잡을 거예요. 자, P점을 A, B라고 잡을 거야. 오케이? 그 다음. AP를 얼마 대 얼마로? 5대1로 외분하는 점이래, 그지? 자, AP를 5대1로 외분하는 점이면은요, 외분점이니까 뭐야? AP가 있으면. AP를 5대1로 외분하는 거. 오른쪽, 왼쪽? 5대1이면? 오른쪽이죠, 그죠? 5대1로 외분하는 그런 Q점이 존재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저 Q점도 어떻게 해줘야 돼? A-, B-라고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죠?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끝이야? 끝이야? A는 어떻게 할 건데? A도
내부에 있는 점이죠. 그죠? 지정해줘야 되죠. 그죠? 오케이. 자, A도 그래서 A2-, B2-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지? 뭔지는 몰라. 뭔지는 몰라요. 그죠? 그냥 내부에 있는 어떤 한 점이잖아요. 그죠? 자, 이제 내가 원하는 거 일단 하기 전에 지정은 다 했어. 두 번째. 지나가는 도형이 있는 애가 누구야? P지, 그지? 결국엔 지금 내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식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4라고 하는 애 하나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내가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관계는 뭐야? 5대1로 그렇지. 누구하고 누구를? A, A점과 P점을 5대1로 외분하는 그런 점이 누가 된다? Q가 된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죠? 이게 내가 원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요거 갖고서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 자, 외분점 4분의 5A-A2- 그 다음에 컴마 4분의 5B-B2- 요거가 A- B- 가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식을 누구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해야 됩니까? A는으로 정리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정리할게. 자, 5A-A2-는 4A의 다시가 되어서 우리 A가 4A의 다시 더하기 A2-를 5로 나눈 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예, 그 다음에 다시 여기도 5B-B2-가 4B-가 되니까 우리 B가 뭐가 될 거냐면은 5B- 더하기 B2-를 5로 나눈 게 될 거예요. 아니요? 4B죠.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좋아요. 자, 이제 얘를 뭐 해주시면 됩니까? 그대로 갖다가 2번식에 박으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돼요? 5분의 4A 다시 더하기 A2-의 전체 제곱 더하기 5분의 4B의 다시 더하기 B의 2-의 전체 제곱은 4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얼마 빼내야 돼? 5분의 4를 빼내야 돼요. 그죠? 왜? 누가 주체야? 여기서. 지금 식이에요. A-도 있고 A2-도 있거든요. 누가 주체예요? A-가 주체예요. 그죠? 그러니까 개의 개수를 1로 만들어줘야 돼. 2-가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를 빼내야 돼? 5분의 4를 빼내야 돼. 자, 5분의 4를 빼내면은 제곱하니까 얼마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25분의 4니까 4의 제곱이면 16의 A. 16의 A- 더하기 4분의 A2-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5분의 16의 B- 더하기 4분의 B2-의 제곱이 4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 식을 정리하시면은 A- 더하기 4분의 A2-의 제곱에다가 B- 더하기 4분의 B2-의 제곱이 4분의 25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어떤 도형인 거야? 어떤 도형인 거야? 자, 이제 결론을 내세요. 어떤 도형인 거예요? X 더하기 4분의 A2-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B가 아니라 Y 더하기 4분의 B2-의 제곱이 4분의 25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 위에 누가 있는 거라고? A-, B- 즉 Q가 있는 거라고. Q가 주체잖아. Q가. Q 외에는 그러니까 무시를 하세요. Q가 주체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고? 2분의 5이고 그게 반지름의 길이니까 도형이 나타내는 길이는 5파이가 되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된다고. 괜찮아? 그래서 얘는 여기서 지금 주체가 누군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미지수가 많아졌다고 해서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결국엔 누구랑 누구의 관계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이번 식에서 내가 얻어낸 얘하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애가 세 개 중에 누구인지만 보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A-하고 B-가 주체이니까 걔를 가지고서 계속 주체를 갖고 식을 만들어 가시면 된다고. 됐어요? 요렇게 나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요렇게 나가는 거. 자, 됐고요. 그 다음에 9번으로 가겠습니다.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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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9번에는 어떤 게 있냐면 2점, 마이너스 6,0과 0,3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2대1인 그런 어떤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된대요. 그 원의 중심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그런 문제거든. 그래서 문제는 어렵지 않아. 지금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A점은 마이너스 6,0이고 B점이 0,3이래. 그랬을 때 얘네 둘로부터 거리의 비율이 2대1인 어떤 점 P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자, 똑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P, 점 지정해야겠지, 그지? 그래서 저는 점 P를 A, B라고 지정을 할 겁니다. 괜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일단 지나가는 도형이 있어, 없어? 없어요. 좌표평면 위에 있는 그냥 점이에요. 없어요. 세 번째. 문제에서 원하는 관계. 그렇지. AP의 길이가 얼마야? 루트 A 플러스 6의 제곱 더하기 B제곱 대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3의 제곱. 이 길이의 비율이 얼마가 됐으면 좋겠대? 2대 1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이 문제에서 원하는 관계지, 그지? 됐니? 그래서 저는 뭐 할 거냐면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할 거예요.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 루트 안에 있는 거 정리합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9가 루트 제 정리하시면 A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36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그러면 둘 다 뭐 하면? 제곱을 하시면 4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9는 A제곱 더하기 12A 더하기 36 더하기 B제곱 이렇게 해갖고 식이 만들어져요. 그쵸? 그래서 한쪽으로 싹 몰면서 정리하시면 3A의 제곱, 3B의 제곱, 그 다음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49, 36B, 그 다음에 플러스 36, 플러스 36이니까 0이 되겠죠. 괜춘? 그래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3,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B는 0이다니까 A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6의 제곱이 4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즉 원은 뭐가 된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6의 제곱이 40이다라고 하는 애가 되면서 2,6을 중심으로 하는 원의 자취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인 거야. 자, 문제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그죠? 이 문제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야, 그지? 이 문제의 채점은 이 문제의 초점은요, 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달려있는 거지, 푸는 거 자체에 달려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실 문제 풀어도 좀 빨리 풀면 1분 안쪽으로 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문제 자체를 외우고 싶지 않은 친구들은요, 그냥 이렇게 해도 웬만하면 다 풀려요. 근데, 이 아폴로니우스 1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은 솔직히 뭐, 요번에 이제 개정되면서 어떨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과정은 개정이 됐지만 학교에 선생들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학교 한 10개 보잖아요? 7개 학교에서는 문제가 나와요. 한 7개 정도에서 나오거든요. 7개 정도? 세봤을 때? 대충 그래요. 대충.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다 나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문제가 어렵지는 않아요. 대체로 그런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 눈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물론 시간은 굉장히 많이 단축될 수도 있어요. 잘하면. 자,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 이렇게 바라볼 거야. 우리 중학교 2학년 2학기 다시 중학교 2학년 2학기 거에 닮음으로 가시면요. 닮음.
닮음 쪽으로 가면은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이런 내용을 배웠었어. 내각의 이등분선과 외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걸 배웠었거든요. 자, 내각의 이등분선이 뭐였죠? 내각의 이등분선? 우리 삼각형이 있고요. 여기 A, 여기 B, 여기 C, 그 다음에 K의 각을 이등분한 요 점을 D라고 했을 때 뭘 만족한다는 거였니? BC의 하? 아니었나? 2등, 내각, 각의 이등분. AB 대 그렇지. AB 대 AC는 BD 대 BD 대 DC의 길이의 비율과 같다라고 하는 게 내각의 이등분선이었거든요. 그래서 A, B의 길이의 비율 대 AC의 길이의 비율은 BD의 길이의 비율 대 DC의 길이의 비율과 같다라고 쓰는 게 내각의 이등분선이었고요. 그 다음에 외각의 이등분선도 있었거든요. 우리 외각의 이등분선은 뭐였냐면은 여기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을 때 그거의 외곽을 2등분해갖고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한다면 항상 뭘 만족한다는 거였어? 그렇지. AB의 길이 대 AC의 길이의 비율이 BD의 길이의 비율 대 CD의 비율과 같다라고 해서 AB 대 AC는 BD의 CD와 같다 이렇게 갖고 나오는 거였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우리 내각의 이등분선과 외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그러면 지금 갑자기 왜 등장을 했느냐? 이게 누구하고 관련이 있어? 이게 우리가 요번에 좌표평면에서 배웠던 좌표평면에서 배웠던 내분점, 외분점하고 관련이 있어요. 내분점, 외분점. 자, 내분점, 외분점하고 어떤 식으로 관련이 있냐면 이런 식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A, B 대 AC의 길이의 비율이 만약에 M 대 N이라면 그러면 BD하고 DC의 길이의 비율도 얼마라고? M 대 N이라고. 그러니까 BC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D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이해됨? 요런 내용. 그럼 다시 AB의 길이가 M이고요. AC의 길이가 N이면은 BD의 길이하고 CD의 길이의 비율도 각각 M 대 N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D점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BC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외분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내각의 이등분선과 외각의 이등분선이 내분점, 외분점하고 관련이 있거든. 여기까지는 됐어? 여기까지는 됐어? 됐어. 자, 그럼 봐봐. 이제 이 내용을 어디로 끌고 올 거냐면 일로 끌고 올 거야. 내가 어떤 삼각형을 하나 만들 거예요. 어떤 삼각형. 자, 이런 식으로 생긴 어떤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올 건데, 이런 식으로 생긴 어떤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올 건데, 이제 요 A에 A, B 대 AC의 길이의 비율을 M 대 N이라고 고정을 시킬 거야. 괜찮아? 길이의 비율을 M 대 N이라고 고정을 시킬 때, 그때 요 각 A를 2등분하는, 내각을 2등분하는 여기 이 점을 D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각 A에 외각을 2등분하는 그러한 점을 E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다시, 자, 저 두 개의 내용이 한꺼번에 다 있는 거지. 맞아? 이해돼? 자, 다시 삼각형 ABC가 있을 때 AB 길이하고 AC 길이가 M 대 N이면 BD 대 DC도 어때? BD 대 DC도 반드시 M 대 N의 길이의 비율을 갖고 있어야 돼요. 즉, D점은 BC의 뭐가 된다?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됨? 됐어? 오케이. 그 다음 다시. 자, 다시. 이번에는 AB하고 AC의 길이의 비율이 M 대 N일 때, 요 이점은 뭐가 돼? 그렇지. BC의 길이를 얼마 대 얼마로? M 대 N으로 외분하는 외분점이 되죠. 그죠?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봐봐. 삼각형 ABC에서 AB 대 AC의 길이의 비율이 반드시 M 대 N이라면은 그거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잡게 되면은 무조건 여기 두 개의 동그라미 더하기 두 개의 X가 몇 도이기 때문에 두 개의 동그라미 더하기 두 개의 X가 180도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더하기 X는 항상 몇 도가 돼요? 90도, 직각이 돼요.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를 할 수가 있냐면 A, B, C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B, C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 잡혔을 때 반드시 그 각에 대해서 직각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P점은 무조건 뭐가 만들어져? P점은 D하고 E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만들어지게 돼요. 됐어? 이런 내용이야. 괜찮지? 다시 A점을 잡아서 A, B, C라고 하는 삼각형을 잡아서 A, B 대 B, C의 길이의 비율이 M 대 N이라면 그러면 그거는 B, C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 만들어진다고. 왜냐면 무조건 각도가 90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춘?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가 갖고 오자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어떻게 갖고 올 수가 있어? 봐봐, 다시. A점과 B점이 있는데 좌표평면 위에 있는 한 점 P에 대해서 PA의 길이의 비율과 PB의 길이의 비율이 항상 어떻대? 항상 2대1로 고정이래. 항상 2대1로 고정.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자, 여기를 P점으로 잡고 여기를 A점, 여기를 B점으로 잡는다면 PA 대 PB의 길이의 비율이 항상 얼마인 거야? 2대1인 거지, 그지?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PA하고 PB의 길이의 비율이 2대1이라는 건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과 A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그러한 원 위에 P가 있겠다 이렇게 해갖고 자취를 생각하자는 소린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솔직히 안 될 수도 있어. 오케이?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가자는 소리예요. 이런 아이디어를. 다시. 내각의 이등분선 이해되시죠? 외각의 이등분선 이해되시죠? 얘네를 합치면 90도가 되어요. 합치면 90도. 그래서 이 한 점이 동점이잖아. 동점. 동점을 잡고서 그 A, B를 길이의 비율을 재면은 항상 M 대 N이라고 하는 똑같은 비율로 나눠진대. 그러면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 만들어진다고. 여기까지의 내용이야. 자, 그래서 그거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이용을 하시면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6,0과 0,3을 가지고 좌표평면 위에 있는 P라고 하는 점을 잡았더니 P의 길이하고 PB의 길이의 비율이 2대1이 되었대. 그 말은 AB를 그렇지. 2대1로 내분하는 점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어떻게 돼요? 2, 1, 6, 3분의 3이 6 이렇게 되어가지고 마이너스 2,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외분점은 어떻게 돼요? 1분의 3, 2, 6 빼기 6 그 다음에 1분의 3이 6 이렇게 해갖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6,6이 나와요. 그래서 얘네 둘을 뭐로 하는?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니까 둘이 평균 내면 얼마가 되는 거야? 둘이 평균 내면은 4니까 2가 되고요. 둘이 평균 내면은 4가 되는 거지, 그지? 됐어요? 요렇게 나오고요. 안 되는데 저렇게 나오면? 36을 잘못 썼다고요? 어디요? 아래에서 여기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36B라고 썼어요. 얘가 얼마죠? 24B죠, 그죠? 여기를 잘못 썼네요. 24B. 그러면 얼마가 되지? 3, 8. 그러면 8이니까 4.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지? 4.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20. 이런 식으로 되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2,4가 되고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돼? 루트 빼서 제곱 4, 4, 16에다가 빼서 제곱 2, 4니까 x-2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이 20이다라고 하는 애가 나오겠구나라고 해서 자취를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내각의 이등분선과 외각의 이등분선을 가지고서 항상 걔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그 자취 위에 P라고 하는 점이 존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고.
그걸 갖고 식을 써가지고 똑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다는 소린 겁니다. 요런 내용으로 가는 게 이쪽 아폴로니우스 1에 대한 내용이고요. 얘를 알고 있으면은 식이 되게 간단하게 돼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모르고 있으면 저렇게 그냥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걱정은 하지 마시라고. 이것도 빨라지면요. 웬만하면 1분 안쪽으로 끝나요. 빨라지면 돼. 알겠죠? 굳이 이해를 못하겠으면 빨라지시면 돼요. 점점 계산을 빨리 하면 됩니다. 점점 계산을. 예, 그렇게 해갖고 9번을 할 수가 있어요. 자취의 방정식. 자, 됐고, 그 다음에 10번으로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번. 10번. 자, 10번도요,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10번은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이 4다. 이렇게 생긴 원이 있대요. 그랬을 때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어떤 한 점 P에서 원액은 두 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점 P의 자취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인 겁니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원은 지금 중심이 얼마고?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인 원이야, 그지? 근데 나는 이제 뭘 하고 싶냐면은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어떤 한 점 P를 잡아가지고 그 P라고 하는 점에서 두 개의 접선을 그었대요. 요렇게 접선을 하나 그어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갖고 접선을 하나 그어봤더니 그 두 접선이 어떻게 되었대? 수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거야. 자, 그렇게 수직이 됐을 때 그렇게 수직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점 P의 자취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인 거예요. 자, 문제는 이해되십니까? 두 개의 접선을 그었을 때 수직이 되게 하는 그런 점 P의 자취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똑같이 한번 가볼게. 첫 번째 뭐 해줘야 돼? 동점 P를 미지수 A, B로 잡아주셔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점 P가 지나가는 도형이 있어, 없어? 점 P가 지나가는 도형 있어, 없어요? 있어요? 직선이 지금 안 주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없다. 네, 없죠, 그죠? 좌표평면 위에서 두 개의 접선을 그었더니 서로 수직이다라고 하는 건 이 문제에서 주어진 관계인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일단은 주어진 점은 지나가는 도형이 없어요. 자, 세 번째, 이 문제에서 주어지는 관계가 뭐죠? 저 점 P에서 두 개의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주접선이 수직이다라는 게 지금 내가 원하는 관계지, 그지? 그러니까 뭐 만들어줘야 돼? 뭐 만들어줘야 돼? 접선 만들어줘야 돼. 맞지? 접선 만들어줘. 자, 접선 만들어줘야 돼요. 접선 만들 때 항상 필요한 거 두 가지. 기울기하고 좌표입니다. 그죠? 점은 있어요. 뭐가 없어? 기울기가 없네. 그지? 그러니까 뭐 해주면 돼? 기울기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y는 m 곱하기 x-a 플러스 b라고 만들게요. 됐죠? 자, 이제 선은 만들었는데 이게 접선인지는 모르잖아. 우리 접선 보여주려면 뭐 해야 돼? 그렇지.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게. 자, 루트 m 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2,3이니까 집어넣으시면 2m 마이너스 3 마이너스 ma 플러스 b가 되어서 이게 2가 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심? 그러면 넘겨서 식 정리할게요. 식 정리하시면은 얘 뭐가 되냐면 2 마이너스 a의 m 마이너스 3 플러스 b가 2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래. 이제 얘 뭐 하면 돼? 얘 뭐 하면 돼? 제곱하시면 되죠. 그죠? 제곱하시면 되겠네요. 자, 제곱하겠습니다. 제곱하시면 2 마이너스 a의 제곱 m 제곱 플러스 2배의 2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b의 m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b의 제곱이 4m의 제곱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식 정리합니다. 식 정리하시면 a의 제곱 마이너스 4a의 m제곱 플러스 2배의 2-a 곱하기 마이너스 3b의 m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5는 0이다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야. 자, 우리 이 2차 방정식을 풀면은 두 개의 m값이 나와요. 맞죠? 왜냐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잖아. 풀면은,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a하고 b 때문에 못 풀겠다 하겠지만 어쨌든 풀면 나올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좋아. 자, 그 두 개의 직선이 어때야 된대? 수직이어야 된대. 그럼 우리가 이걸 구해서 나오는 두 개의 m값을 m1, m2라고 했을 때 수직이면 항상 뭐 보여줘? 그렇지. 기울기의 곱이 반드시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걸 보여주죠. 그죠? 그래서 두 애들의 기울기의 곱을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 기울기의 곱 어떻게 돼? 그렇지. a제곱 마이너스 4a 분의 b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5가 얼마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면 그게 바로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거죠. 즉, 두근의 곱을 구한 거잖아. 괜찮지? 그래서 넘겨주시면 b의 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5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가 되므로 얘 넘기면서 정리해 주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b 플러스 5는 0이 되니까 얘 a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3, 8?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요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 따라서 a, b가 그리는 자취가 얼마가 되겠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8이 되겠다라는 식으로 자체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제가 지금 1번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 10문제를 풀어봤는데 어때요? 전부 다 같은 방식으로 풀었죠. 그죠? 첫 번째, 미지수가 뭔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나가는 도형이 있으면 대입을 해주고 세 번째, 없다면은 그 관계를 가지고서 식을 정리해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똑같이 갖다가 풀어요. 맞죠? 물론 그 중간중간에 접선이니까 뭐 접선 만들어주는 것도 있을 거고 뭐 또 원을 아까처럼 뭐지? 외접원을 원하면은 외접원이래. 외분점을 원하면은 또 다른 어떤 점을 만들어주기도 했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필요할 때마다 뭔가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기본 틀은 변하지 않는다고. 저 세 가지만 할 줄 알면은 다 할 줄 알아요. 됐죠? 자,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풀지 않아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지 않아요. 이 문제는 30초도 안 걸리는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풀까요? 그쵸. 그렇게 해서 구해요. 자, 뭔 소리냐면은 이거를 이지랄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막 접선 만들어갖고 그 접선의 기울기에 수직해야 되니까 곱이 마이너스 1인 걸 이용해서 식 정리해가지고 우리 2차 방정식 꼴로 만들게 되면 두근의 곱 a분의 c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겠구나 라고 해서 지금 식 정리했잖아. 그지? 근데 그런 거는 하지 않는다고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취의 방정식이잖아. 그지? 아까 전에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도 뭐 했어? 성질을 봤단 말이야. 그지? 아폴로니우스원도 어떻게 했어? 내각과 외곽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봤단 말이에요. 그죠? 얘도 뭘 볼 거냐면 성질을 볼 거야. 성질을. 자, 우리가 주어져 있는 원이 있고요. 주어져 있는 원이 이렇게 갖고 있고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 지금 이 원에다가 바깥에 있는 한 점에서 두 개의 접선을 그었더니 수직이 되는 상황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 수직이 되는 상황들. 상황을 만들어 봤더니 이래요. 자, 이렇게 접선 하나 만들고 이렇게 접선 하나 만들어서 수직인 걸 보이는 P점은 여기에 존재할 수 있어. 맞지?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갖고 또 접선 하나 만들고 요렇게 또 접선 하나 만들어서 그 점 P는 여기에도 있을 수가 있어. 마찬가지로 요렇게 접선 하나 긋고 그 다음에 또 요런 식으로 접선 하나 그어갖고 수직인 거 만드는 그 점 P는 여기도 있을 수 있지. 그 다음에 또 요런 식으로 접선 하나 긋고요. 요렇게 갖다가 접선 하나 그어서 그 수직을 만들었더니 점 P는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또 하나 긋고 요렇게 하나 그어갖고 수직을 만들었더니 P는 이런 데도 있을 수 있어.
즉, P는 계속해서 누구 주위를 맴돌게 돼? 이 원 주위를 계속해서 맴도는 또 다른 어떤 자취를 그리게 되는 거지, 그지? 맞아요? 그래서 중심은 얼마가 되겠다? 2,3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 어떻게 구해요? 아, 반지름의 길이는 이렇게 구하면 되겠구나. 우리 이렇게 생긴 선 하나하고 이렇게 생긴 선 하나를 그었을 때 이게 지금 반지름의 길이인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접선이니까. 수선 내리고 수선 내리면 이 길이 얼마? 2고 이 길이도 2니까 이거 2루트이겠구나. 즉 2,3을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2짜리인 원이 되겠구나라고 해갖고 한 30초면 풀어요. 원만 알고 있으면, 수직만 알고 있으면. 아, 그래서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2짜리니까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8이구나 이렇게 해갖고 수직인 상태를 가지고서 식을 쓰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취라고 하는 게 기본은 다 저렇게 구한다고. 기본은 점을 잡고 지나가는 도형을 파악하고 주어진 관계를 갖고 식을 정리해갖고 그거 갖고서 x하고 y가 지나가는 어떤 식을 구하는데 도형의 성질이 너무나 명확하면 성질을 이용한다는 소리인 거야. 자취니까, 흔적이니까. 괜찮아요? 요렇게 해서 우리가 자취 문제들을 다뤄주시면 된다는 소리인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참, 진짜.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해보고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쉬는 시간 좀 가지고 나서 문제를 좀 한번 푸는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